말씀드린 대로 SBS의 법조 전문 기자로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네. 특검이 구형한 양은 징역 15년 아닙니까? 예, 특검이 이제 오늘 김건희 여사, 뭐 김건희 씨, 뭐 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구형된 게 15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재판을 받는 혐의가 총 세 가지였거든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조작. 예. 이른바 자본시장법의 시세 예. 조정 부분.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그렇죠. 혐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예.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그라프사의 뭐 목걸이 등 이제 여러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상 다른 혐의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특검이. 예,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알선수재 부분 이 두 개는 합쳐서 징역 11년을 선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 중에서 자본시장법 도이치모터스 부분은 전부 무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전부 무죄. 그리고 그래서 유일하게 알선수재에 대해서만 유죄로 그중에서도 이제 알선수재도 세 가지 행위가 있는데 세 가지 금품을 받았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금품을 받은 행위만 유죄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이 두 개인데요. 샤넬 가방 중에 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좀 싼 거 받은 거는 이제 그게 알선 목적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무죄를 선고했고 받은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좀 더 비싼 샤넬 가방이랑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거는 알선 수재를 인정해서 총 근데 그래서 알선 수재 유죄만 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유죄를 뭐 선고받은 부분보다도 오히려 더 눈길이 가는 건 특검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안 좋고. 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황제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게 무죄로 나왔다. 그 무죄를 선고한 그 주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요. 일단 제일 이제 그 법정형이라든가 그 실제로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수 있었던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김건희 여사가 특검은 공동 정범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른바 쉽게 줄이면 공범이란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공범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공동 주범이라고 보는 게 공동 주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권오수 씨라고 하는 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기 회사의 주가를 뭐 올리거나 시세 조정을 하려고 한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이었는데요. 그런데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논란이 됐던 거는 검찰은 이게 공동 주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공동 정범인데요. 공동 주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방조범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특검은 수사를 더 해보니까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 정범, 그러니까 공동의 권오수 씨와 공동의 주범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게 김건희 씨가 권오수 씨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있다. 인식했다고 보인다. 주가 조작 사실을. 권오수 씨를 비롯한 일당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 정범, 그러니까 주범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법률적인 표현을 쓰자면 공동의 가공 의사, 뭐 아주 그냥 좀 법률적인 용어 빼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인 범행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주가 조작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그 권오수 씨하고 뭐 공모를 한다든가 전화 통화를 해서 뭐 한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간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범행을 이래서 내가 지금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누군가한테 부당한 이득을 내가 취할 거라는 거를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게 적극적으로 공동의 가공 의사가 있다고 인정이 돼야 공동 정범이라는 주범의 한 명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인정이 안 된다. 이러저런 정황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정범으로 특검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부분은 무죄인데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건 원래 방조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조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오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방조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를 하지도 않았고 또 이 법정에서 그 부분이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단하지 당연하죠. 않겠다. 예, 왜냐하면은 당연하죠. 예. 인식이 있다는 거는 방조범 정도는 성립할 수 있을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럼 이렇게 재판부가 말한 특검이 겁니다. 방조 혐의로 같이 추가 기소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의 예. 비판이나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특검이 좀 안이한 기소를 했다. 예.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동 정범이다. 예. 이렇게 기소를 하면서도 근데 만약에 재판부가 보기에 공동 정범까지는 안 된다고 보면 예비로 만약 그게 안 된다고 보면 예비로 방조범으로라도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검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공동 정범만으로만 기소를 한 겁니다. 하나는 특검이 정밀하지 못했다 또.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특검이 더 그럴 예. 수 있는 게 검찰 단계에 사실 문제가 됐던 건 방조범이거든요. 예. 근데 특검은 수사를 해보니 더 증거가 많이 나와서 우리는 충분히 공동정범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동정범으로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방조범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판단 안 할 거고 공동정범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특검이 난이하게 기소한 거 아니냐. 특검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고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재판부에게도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판례상 일단 첫 번째로는 설사 검사가 그 공소장에 이제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약한 방조범으로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그렇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축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축소 사실을 인정하려면은 이 공동 정범이 더 센 거고 한마디로 방조범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법정에서 방조범에 대해서는 공방이 오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축소 사실 인정 못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좀 판례하고 맞춰서 말을 다시 풀어보면은 방조범으로 축소 사실로 인정하는 거는 직권으로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인정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논란은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좋다. 아까 그러면 중간에 제가 좀 들어가는 게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 뭐 특검이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정밀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네.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특검을 향해서 내란 특검을 향해서 공소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까지 본인이 직접 재판부가 나서서 예. 정리를 해줘서 결과적으로 강하게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그 징역 23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재판부는 왜 그러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공동 정범이라기보다는 방조 혐의로 예. 공소장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특검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그냥 선고 단계에서 아까 변경할 수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 그러면은 피고인 방어권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진관 재판부처럼 공판 도중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럼 특검이 아마 공소장 변경했을 텐데 그랬으면 방조범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또 비판이 재판부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재판부가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전혀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공소장 변경 요청하는 거는 이제 어떤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마다 생각이 좀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체적인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하고 실체적인 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좀 미스를 하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이거는 판사라는 거는 검사와 검찰과 특검과 그리고 피고인 사이에 중립적인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개입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걸 수정해서 이렇게 기소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재판부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요청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왜 이진관 재판부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그런 부분에서 달랐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가능할 겁니다 아마. 자, 뭐 특검이 당연히 항소를 할 테니까 2심에서 다뤄지긴 할 텐데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좀 아픈 부분이고 그 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뭐 사법부의 오늘 판단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알겠다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 거죠. 뭐 이제 무죄가 나오는 거. 본다기보다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가 변호를 예. 설득하지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 무상으로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왜 무죄가 나온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혐의 중에 선고 전에도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쟁점은 결국 그거거든요. 이제 대법원의 판례상 여론조사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거는 원래 정치인에게는 이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겁니다. 그렇지 여론조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예. 예. 근데 그럼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걸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여론조사를 요구해서 받으면 그러면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걸로 그러면서 보는 거고 돈을 안 주면 무상으로 받는. 예.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줬으면은 그러면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저희 뭐 일반적인 뭐 꼭 기자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분들도 친구한테 이른바 뭐 찌라시를 받을 경우도 있고 뭐 돈이 되는 정보를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보내줬다고 해서 그걸 재산상 이익을 취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예. 이런 정신으로 아마 그런 판례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 가장 핵심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명태균 씨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뭐 이 한마디로 아니면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또는 이런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드는 궁금증이 뭐 좋습니다. 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갖고 온 거야. 네. 그냥 고마웠어.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그거를 일종의 빌미로 해서 김영선 전 의원 네. 뭐 세비에 뭐 얼마를 받고 네. 금전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공천이 됐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런 대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대가 관계도 예. 오늘 재판부는 인정을 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똑같은 혐의로 아마 재판이 곧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예. 영향을 주겠네요. 뭐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또 대법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런 판결을 분명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재판부도 같은 공범 사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씨가 오늘 재판받은 거 세 가지 혐의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금목걸이도 받았는데 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목걸이 받은 혐의도 있고 예. 또 제일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게 서희건설로부터도 고가의 뭐 그 귀금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부터는 이제 금 거부기를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거부된 얘기는 혐의고요. 금목이고 예. 또 서희건설로부터도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 김건희 각각 기소가 된 거예요? 예, 다 기소를 이제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관련해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예. 이건 또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통일교 집단 예. 입당 의혹.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또 방금 말씀하신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또 합쳐서 이른바 매각매직 의혹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항소를 하면 이건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나온 거는 또 항소심에서 또 심리가 되는 거고 아직 1심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되는 그런 재판이 남아 있다는 지금 거죠. 말씀드린 이 두 개 재판은 사실은 이제 공판 준비 기일도 아직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예. 오늘 뭐 무죄 이렇게 선고하니까는 김건희 씨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뭐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제가 현장에서 예. 눈물 흘리는 건 못 봐가지고 그건 예. 모르겠는데 그런 말은 한 게 저도 사실 지금 전문은 못 봤는데 그런 말도 항소하지 마라. 방송에서 뭐 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항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이 사건도 특검도 항소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죠.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은 딱 나오면은 이건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예. 검찰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만 연루되면은 이건 또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예. 또 항소하라고 그러느냐. 예. 근데 그 말을 이제 역으로 그걸 해가지고 빗대서, 빗대서 역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 사건도 이제 항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김건희 씨는 그 내란 전단 재판부법의 영향을
그건 안 받는 이 거죠. 내란 사건은 사건이 아니니까. 내란전담법이 예. 해당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갔을 때 어느 재판부가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예, 그건 뭐 일단은 뭐 모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특검은 바로 이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항소 예정이라고 밝힌 예.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죠. 예, 뭐 상당히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죠. 거의 뭐 네. 판결이 나오자마자 뭐 아마 판결문도 아직 확인 못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냥 보통 뭐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판결 유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판결문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식이 되게 어떤 정해진 되게 보통 정해진 답변 스타일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바로 항소 예정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 특검이 완패를 한 건데, 그죠?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죠. 예, 민중기 예. 특별검사죠. 예. 완패를 한 건데 예. 재판부 설득까지 못한 건데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너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 또 뭐 이런 정치적으로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비판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요. 그러니까 뭐 온정적으로 판단했다. 이거는 이제 평가의 요소니까 이거 알 수 없지만 재판부가 적어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가혹하게 처벌한 것은 아니다.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자 지금 유죄가 나온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통일교측으로부터. 예. 예. 근데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유죄가 인정된 금액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근데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그 알선 수재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받았을 때 정확히 말하면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형량 범위에서 형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권고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기본 영역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 사람이 아주 특별히 더 알선수재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만한 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없고 더 많거나 아주 특별히 이 사람 좀 봐줘야겠다라고 볼 만한 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없고 중간적이면은 기본 영역에서 형을 정하면 되는데 그게 1년에서 2년 6개월 사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리한 양형인지 한마디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요소가 더 많다고 보면은 가중 영역에서 형을 결정하도록 양형 기준이 권고라고 있습니다. 이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지금 1년 8개월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가중 영역 물론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이탈해서 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판사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번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따른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가중 영역에서 형을 정한 게 아니라 기본 영역에서 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도 그런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가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다른 알선수재범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왜 양형 기준에서도 가중도 아니고 기본 영역을 선택했느냐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 그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왜 무죄가 나왔고 왜 유죄가 나왔는지를 우리 임찬종 SBS 법조전문 기자가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진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직격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스 직격은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35,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게시판과 유튜브 채팅창을 이용해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SBS 러브 FM 주영진의 뉴스 직격. 자, 중간계 친구들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전략교육위원장, 네. 개혁신당의 김철근 전 사무총장, 정의당의 장혜영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가 김건희 씨 1심 판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부인이 나란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이 최초의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이 됐어요. 불명예스러운 기록인데 네 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나왔으니까 뭐 재판부가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아니면 특검이 기소를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재관 위원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법관은 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양심이 없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법과 양심에 따라서인데 양심을 뺐다 오늘 재판부가. 예. 김선희 평론가. 저는 두 가지 틀린 의견은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죄가 나왔으니까 무리한 기소였고 항소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무죄를 준 거는
적폐법원이고 나아가서는 조희대 대법원의 행포다 이런 주장 분명히 나올 건데 두 가지 주장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법리적으로 더 따질 부분이 있으면 항소를 해서 따질 수 있는 거고 오늘 인정된 것이 시세 조종을 김건희 씨가 인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검 수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나아가 기소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켜볼 것은 이번에 방조로는 공방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아마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전조 중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유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항소심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다. 네. 물론 그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납득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한편으로는 특검의 무능력이 증명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특검이 법리에 맞게 수사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정치 수사에 치우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마치 모욕주기 수사로 한쪽으로 몰기만 했지 결국은 법원에 가보니 이게 판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예.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2차 특검까지 몰고 간다는 게 다분히 너무 정치성이 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특검을 해서 유죄가 나온 경우가 의외로 무죄 나온 경우보다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컸었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특검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온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쉽다.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장혜영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예. 덧붙일 게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항소는 죄가 없다는 것은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항소는 죄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못 받아들이면 항소하는 건 뭐 당연히 법적 권리인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럼요. 특검에 바로 항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이례적으로 입장 예. 밝혔고 오늘 알겠습니다. 또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또 1심 위례 신도시 쪽은 또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예예 항소는 죄가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죄가 나왔으면 거의 검찰은 진짜 어떻게 할래나 모르겠네요. 네, 예. 뭐 재판이야 대통령 임기 이후로 예. 미뤄지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말고라도 그 일당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대장동은 상당 부분 항소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